2015년 12월 22일 세계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 했던 우주선의 1단계 초진 로켓이 지상으로 다시 착륙하는 모습. 공상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얼마 전인 2020년 5월 30일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의 추진체로 사용된 펠컨 9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 추진체의 크기를 연필 크기가 되는 비율로 바꾼다면 이 연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서 쓰러지지 않고 땅에 착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며칠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두 명의 우주 비행사를 실은 크루 드래곤을 하늘로 쏘아 올리고 1단계 추진체는 마법처럼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드론십에 착륙하였습니다. 펠컨 9이 착륙할 때 생기는 강력한 스러스트에 의해 인공위성으로 보내는 영상 송신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착륙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이후 공개된 녹화 장면에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시간 뒤 많은 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본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모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보면서 드는 가장 큰 궁금증은 도대체 어떻게 스페이스X는 추진체를 땅에 착륙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스페이스X가 항상 성공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6년 6월 드론십에 착륙하던 펠컨 9이 액화산소 고갈로 추정되는 이유로 인해 폭발하였습니다. 심지어 2018년에는 해상 드론십 착륙보다 비교적 덜 어려운 지상 패드 착륙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착륙에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인 그리드 핀의 고장으로 인해 지상에 준비되어 있던 패드가 아닌 좌표에서 한참 벗어난 대서양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스페이스X의 실패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문제가 된 기술들을 개선하며 점차 핵심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게 됩니다. 4개의 타이타늄 그리드 핀은 부스터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의 대기로 재진입할 때 펼쳐집니다. 이 핀들은 공기 역학을 이용하여 펠컨 9 로켓의 위치와 방향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드 핀은 2015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점차 개선되면서 착륙 정확도가 10km에서 10m로 올라가는 데 크게 공헌합니다. Thrust Vectoring이라는 기술은 스러스트의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로켓의 방향을 컨트롤하는 기술입니다. 우주선 발사 시 로켓을 원하는 궤도에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1차 분리 이후 대기권 밖에서 공기 역학을 이용하는 그리드핀이 효율적이지 않을 때도 이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와 방향을 더욱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러스트 벡터링은 우주선 발사는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의 전투기나 미사일에서도 방향 조절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술인 질소 스러스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화기와 거의 같은 장치입니다. 펠컨 9에는 총 8개의 질소 스러스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장치는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쓰입니다. 특히 로켓이 분리된 뒤 공중에서 회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스러스트가 큰 역할을 합니다. 펠컨의 1단계 추진체는 분리 이후 지상으로 내려오는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점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펠컨은 분리 이후 대기권 상층부에서는 음속보다 빠른 속도인 슈퍼소닉을,
하층부에서는 음속과 같은 속도인 트랜소닉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Inertial Navigation System 혹은 INS라고 불리는 관성 항법 시스템은 현재 위치와 방향, 그리고 로켓의 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펠컨 9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본체의 상태를 확인하며 만일 내부 컴퓨터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하여 2대도 아닌 3대의 컴퓨터가 중복적으로 이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GPS를 같이 활용하여 미리 프로그램된 비행 경로와 현재의 경로를 비교하며 만약 조금의 오차라도 탐지된다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오차를 없애기 위해 로켓을 조종하게 됩니다. 수직 착륙을 위해 펠컨 9에는 4개의 착륙용 지지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대는 착륙 직전에 고압력 헬륨가스를 사용하여 전개됩니다. 각 지지대는 탄소 섬유로 제작되었으며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대의 크기는 약 18m이며 무게는 210kg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어쩌면 펠컨 9이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론의 마음가짐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When you had that third failure in a row, did you think, I need to pack this in? Never. Why not? I don't ever give up. I mean, I'd have to be dead or completely incapacitated.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말도 안 되는 기술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어쩌면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다시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론이라면 항상 그가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정말 인류가 화성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직 착륙을 위해 펠컨 9에는 4개의 착륙용 수직 착륙을 위해 펠컨 9에는 4개의 착륙용